2025년 12월 17일 EVTOL 조비 에비에이션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발표였죠. 조비가 발표한 핵심 내용은 2027년까지 월 4대의 항공기를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거였어요. 연간으로 치면 약 48대 규모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문가님, 항공기 산업이라고 해도 월 4대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숫자인가 좀 적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말 판을 뒤흔들 만한 그런 발표가 맞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발표의 핵심에 관통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표면적인 숫자 4 그 자체보다 그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 즉 월 단위 생산 속도를 업계 최초로 공식화했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월 단위. 네, 지금까지는 경쟁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조비 자신조차도 연간 최대 몇 대 생산 가능 같은 표현을 써왔거든요. 맞아요. 항상 up to, 최대라는 말이 붙었었죠. 그렇죠. 그건 온갖 가능성을 열어두는 뭐랄까 굉장히 모호하고 방어적인 표현입니다. 일종의 희망사항이나 이론적인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정도의 뉘앙스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월 4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더 이상 이론상 최대치가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고 또 반복 가능한 생산 리듬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막 개업한 레스토랑 주방장이 저희는 하루 최대 100그릇까지 팔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저희 주방은 시간당 정확히 10그릇씩 아주 꾸준하게 음식이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후자는 이미 모든 시스템이 완성되었다는 선언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죠. 그러고 보니까 자료를 보면 블룸버그 같은 주요 외신들이 이 소식을 다룰 때 쓴 표현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공장 증설, 그러니까 팩토리 엑스펜션이라고 안 하고 미국 제조 역량 확대, US Manufacturing Capacity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그 단어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조비라는 한 회사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는다는 어떤 신호 같았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단어 선택이 이 발표가 가진 전략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조비라는 한 회사의 공장 이야기였다면 팩토리 엑스펜션이 맞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US Manufacturing Capacity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이 계획이 한 회사를 넘어서서 국가 단위의 제조 네트워크,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첨단 항공산업 정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아, 국가 단위의 그림까지 보고 쓴 표현이라는 거군요. 네, 향후의 연방정부의 보조금이나 특히 국방부와의 계약 논의에서 조비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된 셈입니다. 우리는 그냥 EVTO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차세대 항공 제조 역량의 핵심입니다. 라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 공장 커졌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미국의 차세대 항공 제조 산업 그 자체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담대한데요? 그렇죠.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텐데요. 이들의 표현이 불과 1년 사이에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마치 되게 조심스럽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확신에 차서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 변화를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면 조비의 확신의 진화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25년 1월입니다. 이때 조비는 생산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Parts for up to 12 aircraft per year. 연간 최대 12대 항공기용 부품. 여기서 중요한 건 완성된 항공기가 아니라 부품이라고 한정했고 심지어 최대, up to라는 단서까지 아주 강하게 붙였다는 점이네요. 정확합니다. 불확실성이 아주 쉽게 깔려있는 표현이죠. 완성기 생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모든 것이 부품과 서버 어셈블리 중심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R&D 회사에 가까웠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업투라는 표현은 기술, 공급망, 인증,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완충장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항공기 제조사라고 부르기보다는 기술을 검증하고 초기 공급망을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1단계고 그러다 반년 정도 지나서 2단계로 넘어가죠? 네, 2025년 7월입니다. 캘리포니아 마리나 시설을 설명하면서 표현이 이렇게 바뀝니다. Once fully operational, the expanded marina site is expected to be able to produce up to 24 aircraft per year.
완전히 가동되면 확장된 마리나 부지는 연간 최대 24대의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 여기서 드디어 생산, 프로듀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네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죠. 부품이 아니라 완성된 항공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근데 여전히 최대, 업투랑 예상된다, expected to는 표현으로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은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양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했지만 외부 투자자나 규제기관에는 아직 단정적으로 약속하지 않겠다는 아주 신중한 태도로 보인 겁니다. 가능성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아직 100% 확신할 순 없다. 딱 그 정도의 신호였죠. 12월 발표가 그 모든 조심스러움을 걷어내는 세 번째 단계군요. 그렇죠. 2027년에 월 4대 항공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to support the production of 4 aircraft per month in 2027. 와, 정말 결정적인 변화네요. 업투가 완전히 사라졌고 연간이 월간으로 구체화됐고 생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생산을 지원한다는 운영의 언어로 바뀌었고요.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더 이상 희망적인 전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선언인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업투라는 표현 말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기업 발표에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저도 IR 자료에서 정말 수없이 봤는데 이게 유독 항공방산 산업에서는 훨씬 더 무거운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반 산업에서는 그게 마케팅적인 수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미국 항공방산 산업에서 공식 보도자료에 생산 수치가 들어갈 때는 그건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구가 아니다. 네, 그 숫자 하나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팀, 생산, 공정팀, 법무팀, 그리고 투자자 관계, IR 부서의 검토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각 부서가 이 숫자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이걸 문서로 확인하고 서명하는 과정이죠. 와,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보증하는 일종의 엔지니어링 선언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투가 붙는다는 건 그 부서들 중에 단 하나라도 100%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FAA 임시 일정이 아주 약간이라도 불확실하거나 특정 부품 공급망의 안정성이 아주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내부적인 확신이 80% 미만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일종의 법적, 기술적 보험인 셈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 발표처럼 월 4대 생산이라고 업투 없이 딱 명시하는 것은 그 모든 부서가 우리는 이 계획을 책임질 수 있다고 도장을 다 찍었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공정 설계, 필요한 설비, 투입될 인력, 공급망 계획까지 모두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이 끝났다는 뜻이고요. FAA 인증이 완료되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상세한 실행 계획.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비는 더 이상 될 수도 있다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굴릴 계획이다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술적 가능성의 시대가 끝나고 산업적 실행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변화죠. 업투에 맞았다는 게 그 정도의 확신을 의미한다면 이제 그 확신을 현실로 만들 물리적인 공간, 즉 공장 이야기가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캘리포니아하고 오하이오 이 두 장소를 선택한 데에도 분명 단순한 부지 선정 이상의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두 시설은 아주 명확하게 상호 보완적인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요? 네. 먼저 캘리포니아 마리나 시설은요. 단순한 생산 공장이 아닙니다. 자료에서는 이곳을 완교령 허브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완교령 허브? 네. 이곳에는 항공기 생산 기능 외에도 FAA 생산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 지상 및 비행 테스트 시설, 조종사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 그리고 항공기 유지 보수 기능까지 전부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항공기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인증부터 훈련, 정비, 상용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다 해결하는 일종의 베이스 캠프를 처음부터 구축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FAA 인증을 통과하는 그 순간 바로 생산에 돌입할 수 있고요. 네. 생산된 항공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종사 훈련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정비가 필요하면 다시 이 허브로 돌아와서 해결할 수 있죠. 와, 정말 막힘이 없는 구조네요. 인증, 생산, 훈련, 정비, 상용 서비스가 하나의 고리처럼 이어지는. 그렇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마리나 시설의 생산 능력은 그냥 이론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제 운영과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단위가 되는 거죠. 마리나가 상용 서비스의 심장 같은 곳이라면 그럼 오하이오 시설은 어떤 전략적 카드인가요? 오하이오 시설은
조비의 미래 확장을 위한 결정적인 전략적 포석입니다. 미래 확장. 네, 오하이오 지역은 전통적으로 항공 및 방위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고향으로도 불리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숙련된 항공 방산 인력을 구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미국 중서부에 위치해서 물류 허브로서의 장점도 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요? 연방정부, 특히 국방부 계약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민수시장만 해도 지금 벅찰 텐데 처음부터 국방부 쪽을 그렇게 강력하게 염두에 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매출을 다각화하는 것 이상의 노림수가 있을까요? 훨씬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조비는 미 공군과 어즐리디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오랫동안 함께 지내해 왔습니다. 군에서는 이 EVTOL 기술이 병력 수송이나 물자 보급, 정찰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긴 군용으로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렇죠. 오하이오 시설은 민수용 EVTOL의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군의 요구에 맞춘 군용 EVTOL, 더 나아가서는 무인화 플랫폼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구조를 갖게 될 겁니다. 아, 민수와 군수 두 개의 시장을 동시에 노리는 거군요. 네, 민수와 군수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처음부터 함께 장착하려는 겁니다. 만약 한쪽 시장이 주춤할 때 다른 쪽이 회사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셈이죠. 자신감 넘치는 생산 계획,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두 개의 전략적 거점까지. 이걸 다 합쳐서 보면 EVTOL 산업 전체에서 조비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월 4대라는 숫자가 여전히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걸 항공산업의 현실에 한번 대입해보면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공산업의 현실이요? 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나 에어버스도요. 787이나 A350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기종의 초기 양산은 보통 월 1대에서 3대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아, 정말요? 그 큰 회사들도요? 네, 왜냐하면 초기에는 생산 속도보다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반복적으로 유지하고 또 규제 당국의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는 기존 항공사들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하는데 이건 아예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항공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EVTOL은 전기 추진 시스템과 수백만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정말 완전히 새로운 항공기 카테고리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초기 양산 속도를 월 4대로 잡았다는 것은 사실상 이 업계의 성공 기준선을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성공의 기준선을 제시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월 4대는 조비의 최종 목표나 상한선이 결코 아닙니다. 아, 그런 건가요? 이것은 그들이 도달하려는 첫 번째 안정 구간, First Stable Rate입니다. 이 구간에서 운영 노하우를 쌓고 공급망을 완전히 안정시키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월 8대, 16대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경쟁사와 비교하면 그 위치가 더 명확해지겠네요. 특히 직접적인 경쟁자인 아처나 또 독특한 방식으로 주목받는 독일의 릴리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경쟁 구도 속에서 보면 조비의 행보가 왜 독보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FAA 인증 진행 속도 면에서 조비는 가장 앞서가는 그룹에 속해 있고요. 네. 무엇보다 실제 가동 가능한 생산 라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확장 계획까지 발표했죠. 릴리움은 어떤가요? 거긴 기술 방식이 좀 독특하잖아요. 맞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전기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의 릴리움은 그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아직 양산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 생산 목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은 현재 조비가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조비는 이제 항공 OEM 흉내를 내는 단계를 넘어서 진짜 항공 OEM의 문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최초의 그리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EVTO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모든 지표가 이렇게 긍정적인데 왜 시장의 반응은 아직 좀 미지근할까요? 이 정도 뉴스라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할 법도 한데 월가에서는 이걸 Prove it, 증명해봐 스토리라고 부르더군요. 정확합니다. 제조라는 건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운 영역이니까요. 시장에 주저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장벽이요? 첫째는 말씀하신 FAA의 형식 인증, 타입 서리피케이션이라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2027년까지의 금리나
경쟁 상황 같은 거시 경제 변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그 생산 지역, 프로덕션 헬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계획은 완벽해도 실제 공장을 돌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모두가 학습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테슬라가 모델 3 생산 지옥에 빠졌을 때 모두가 그들의 제조 능력을 의심했지만 결국 대량 생산에 성공하자 기업 가치는 완전히 재평가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스페이스X 역시 로켓을 재활용하고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그 제조 및 운영 능력이 증명되면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항공산업은 그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결국 얼마나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항공기를 만들어내느냐가 기업의 진짜 가치를 결정합니다. 조비의 이번 발표는 정말 단순히 공장을 늘린다는 뉴스를 넘어섭니다. 이 기술이 과연 될까? 이걸 증명하던 기술 스타트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할까를 설계하는 진짜 항공 OEM으로 기업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선언한 것이네요. 네, 정체성의 변화죠. 단호의 변화는 내부 확신의 증거였고 월 4대는 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닌 새로운 시작점인 셈이고요. 오늘 우리는 조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이 공학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은 기술이 아닌 사회를 향하게 됩니다. 사회를 향한다고요? 네, 과연 이 새로운 항공기를 띄우기 위한 첫 번째 수직 이착륙장, 즉 버티포트, 수천 개는 어디에, 그리고 누가 결정해서 짓게 될까요? 항공기 생산 경쟁에서 앞서 나간 조비가 버티포트 입지를 둘러싼 부동산, 도시계획,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와, 생각해보니 그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